인트록 회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인트록 회로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기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만드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회로인데, 기본적인 회로인데, 주로 안전 목적으로 모타를 보면 모타 회전을 CW를 회전할 때 CCW 신호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CCW 회전을 신호를 줬는데 마찬가지 CCW 회전하고 있을 때 CW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럴 때 CW와 CCW는 서로 인트록 회로를 꾸미줍니다. 그래서 회로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푸시 버튼이 있고 이 R2 접점을 가지고 R1을 구동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CW 구동명령이고 얘는 CCW 구동명령이다 했을 때 두 개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한 신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로가 보면 이 푸시 버튼이 작동하게 되면 얘가 ON을 하게 되면 초기 상태는 R2가 오프 상태죠. 얘를 작동 안 했으니까 초기는 오프 상태입니다. 오프 상태니까 얘는 도통이 되겠죠. 그래서 ON 눌러주면 도통이 되어서 R1이 ON이 되어서 CW 명령을 내줍니다. 그래서 R1 접점 또는 R1이든 마그넷 전자계피이든 마그넷 콘택트나 이런 것들 구동을 하면 모터가 구동될 거고, 또 다른 이 접점 가지고 어떤 단독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기를 구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 CW 명령이 들어왔을 때, 얘가 ON 되었을 때는 얘를 아무리 눌러도 이 ON일 때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눌러서 ON을 시켜도 지금 R1이 ON 상태니까 얘가 ON 상태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접점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오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A 접점이 ON일 때는 다른 기기는 절대 작동할 수 없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작동하려면 어떻게? 얘를 다시 오프를 시켜야 되겠죠. 부셨던 얘를 오프를 시키면 R1 릴레이 코일이 오프가 되어서 얘가 오프가 되어서 얘가 도통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얘가 도통 상태를 유지합니다. B 접점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얘를 작동시키면, 그러니까 A가 오프인 상태, 이게 오프인 상태에서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도통이 되고, 이제 얘가 죽어 있으니까 오프 상태니까 이 접점이 ON 되겠죠. 그래서 R2가 사는 CCW 신호가 나오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CW 회로가 마찬가지 들어가 있을 때 얘 버튼이 ON 상태이면 A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눌러도 이 R2가 ON 상태라 얘가 접점이 떨어져 있죠. R2가 ON 상태이기 때문에 ON 상태면 B 접점은 오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B가 ON인 상태에서는 A를 아무리 작동을 해도 출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중에 한 놈만, 이게 ON 되면 이거는 절대 ON이 될 수가 없죠. ON이 될 수가 없고, 반대로 이게 ON이 되면 반대에 이쪽에 ON이 될 수 없는 둘 중에 하나만 작동하는 그런 회로, 그거를 상호 럭킹했다 해서 인트록 회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 이 회로도 PLC로 구현을 하면 동일하게 하겠죠. 동일한 구조로 회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타이머 카운트처럼 실제 요 접점들만 스타트 버튼, 스톱 버튼, 요거를 PLC IO 배선만 해두고 그 배선했던 어드레스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정렬을 꾸며주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푸시 버튼 A, 얘는 위에서 얘 있던 푸시 버튼 B죠. 그리고 얘가 ON 되었을 때 이 B 접점을 이용해서 상대가 몸살도록, 이거는 X를 가지고 해도 되고 M10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인트록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 X1 대신에 얘 대신에 M20을 써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 쪽이
살면 상대방의 오프 상태만 내가 작동할 수 있고, 또 내가 작동하면 상대방은 작동 못한다는 이야기죠. 두 기기 중에 하나만 ON이 되게 하는. 그래서 지금 인트록을 여기 걸 가지고 자기 입장 바로 썼는데, 인트록을 이렇게 안 걸고 이거 대신에 상대가 M20이죠. 이걸 M20, 이걸 M10 이렇게 해도 동일한 기능을 갖는 인트록 회로가 되겠습니다. 인트록 회로까지 잘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했던 직병렬, 그 다음에 자기 유지 회로, 또 인트록 회로, 이것들은 아주 회로를 구성하는데 기본적인 회로들입니다. 이 회로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앞으로 여러 기능을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리 만들어 봤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 이 스캔을 한다 그랬죠. 프로그램 첫 스텝부터 요 끝에, 요 밑에 가면 프로그램 끝에 항상 엔드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게 블록의 끝이다.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엔드까지 프로그램을 쭉 다 스캔을 하고 연산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거 1이고, 그 다음에 엔드 연산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고, 또 연산하고 엔드해서 그 결과를 M2 메모리에 집어넣고, 요 과정 끝나고 나면 출력, 입력하는 입출력 사이클이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프로그램 다시 처음부터 가는 이런 스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캔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 스캔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제일 처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처음에 인풋 레지스터에 가서 입력 상태를 먼저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그 입력 상태를 가지고 메인 프로그램을 연산을 해 나갑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레드 회로 첫 번째 스텝에서 마지막 스텝까지 쭉 연산을 먼저 해주고, 연산을 끝내고 나면 내부적으로 통신 체크를 하고 난 뒤에 출력을 내보냅니다. 출력을 내보낸다는 그 개념이나 보통 업로드 또는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이 출력 레지스터에다가 출력 메모리에다가 이거를 연산 결과를 연산을 할 때 출력 메모리에 연산 결과를 저장했던 그 데이터를 이 출력 사이클에서 동시에 딱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출력을 내보내고 또 읽어드리고, 여기 와서 또 읽어드린 입력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연산을 하고, 연산 결과를 출력 내보내고 난 뒤에 다시 입력하고 연산하고, 요거를 읽고 연산하고 출력 내보내는 요까지를 한 스캔이라고 표현합니다. 1스캔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1스캔 개념은 PLC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1스캔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스캔 연습 한번 더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캔을 할 때 입력 사이클 요 동안에 CPU가 있고 입력 카드, 출력 카드가 있죠. 입력 카드, 출력 카드가 있는데, 요 읽어오는 순간에 레지스터에 값이 있어야 됩니다. 0이든 1이든 있어야 되고, 이 연산 중에 입력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면, 이 펄스 형태 입력이 잠깐 온됐다 오프되면, 요 연산할 동안에는 입력 레지스터 값이 안 읽어오죠. 안 읽어오니까 연산하는 동안 입력이 잠깐 온됐다 오프되는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LC는 연산 중에 입력 데이터를 갖다가 못 읽어오는 문제가 있어서, 이 속도가 입력 신호가 너무 짧으면 PLC가 못 읽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 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생산 라인에 PLC를 쓸 때는 또 이 센서 신호를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프로그램 로직은 정상적으로 다 잘 짜져 있는데 가끔 오동작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센서도 정상인데 프로그램 중에 입력을 못 읽어서 오동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럴 때는 프로그램을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이 입력
신호의 온 타임이 너무 짧으면 이 실행 시간에 온 되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니까 읽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캔에 대한 거는 또 그만큼 또 중요하고 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 하나 짜면 스캔하는 습관은 자꾸 해볼 겁니다. 스캔해 가는 거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완스캔 플스 만드는 회로인데, 이 프로그램을 간단히 먼저 보면 P1이라는 입력 조건이 맞으면 M0라는 내부 접점을 ON을 시키겠죠. 얘가 ON이 되면, ON이 됐다가 이 ON 결과를 가지고 이게 또 계산하겠죠. 이제 1이 됐으니까 이제 1로 계산할 겁니다. 1이 됐다면. 얘는 처음에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제로일 거고, 직렬이니까 당연히 제로일 거고, 제로니까 도통이고, 여기 ON 됐으니까 1이고, 얘도 1이 되겠죠. 그래서 ON 되면 요것도 처음엔 1이지. 여기 오프니까 B접점이니까 당연히 1이죠. 그래서 얘는 처음엔 1이 되고, 요런 시퀀스를 스캔을 쭉 하는 습관을 습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 스캔해 나가는 거 보면 초기 상태는 전원이 안 들어왔다면, 얘 작동을 아직 안 시켰다면 전부 다 오프 상태겠죠. 초기는 다 오프 상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입력 조건을 ON을 시킵니다. 요 푸시 버튼을 작동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ON을 시키면, ON을 계속 시켜 놓으면 얘가 연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ON이 되죠. 1이 됩니다. 1이 되고, 1을 가지고 또 이 계산할 때 또 1로 계산하겠죠. 1로 가지고 계산을 하고, M2는 전 단계에서 아까 다 제로였죠. 제로였으니까 B 접점은 또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과 1을 N다니까 M1도 1이 될 거고, 또 M1 가지고, 이거는 M 제로가 1이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1이 되죠. 그래서 다 1 되는 출력을 내보내고, 이렇게 1이 되는 출력을 딱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첫 스텝으로 하겠죠. 첫 스텝으로 또 가서 보니까 지금 다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니까 요거는 계속 ON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ON 상태였으니까 또 1입니다. 그대로죠. 그래서 1이니까 이것도 그대로 1 그대로고, ON 상태고, 1이었는데 얘가 무슨 전 단계에서 이게 M2가 1이었죠. 1이면 얘는 제로가 되죠. B접점이니까. 이게 아니고 제로가 되버립니다. 제로가 되면 1과 제로가 엔드니까 M1은 마찬가지 이게 제로로 바뀌겠죠. 이거는 ON이니까 계속 1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두 번째 스캔에 보니까 M1만 제로가 되고 나머지는 다 1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보면 1을 계속 눌러도 동일한 게 되죠. 그래서 계속 P1을 ON 시키고 있으면 ON 1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1이었던 게 다시 0 되면 이제 0 되면 계속 이 조건은 M2가 계속 ON 상태니까 계속 도통이 신호가 안 나오죠. M1은 계속 제로를 유지하는, 그래서 처음에 한 스캔만 ON이 되는 이런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스캔 플스 만드는 기본 회로인데, 지금은 이 출력을 내보내는 게 아예 펄스 출력을 내는 약속어도 있습니다. 명령어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도 완플스를 만든다 하는 거를 알아두고, 지금 요거는 스캔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M1이라는 게 P1은 계속 ON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M1은 한 스캔 동안 펄스 딱 나오고
오프가 되버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온 돼 있죠. M2도. 근데 M1 자체만 한 번만 온이 되고 영원히 출력 나오지 않는 one scan 펄스만 발생하는 그런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가 있는 반면에 이 회로 동일한 회로인데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바꿔서 그려보겠습니다. 바꿔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조금 전에는 이 라인이 위에 있었던 건데 동일한 프로그램인데 순서만 프로그램 입력하는 순서만 바꿉니다. 입력하는 순서 바꿨다는 얘기는 결국은 계산하는 순서가 여기서부터 먼저 아까는 얘부터 먼저 계산했는데 이제부터는 얘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위아래 줄을 바꿨을 때 그때 스캔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상태는 다 제로죠. 초기는 다 제로입니다. 어느 순간 P1을 1로 했다는 P1을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동했지만 처음에 연산은 여기서부터 하겠죠. 처음 연산할 때 다 제로였으니까 제로였으니까 요거는 제로니까 이 접점 1 0과 1을 낸다니까 얘는 제로가 되죠. 제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전에 ON을 시켜놨으니까 이제 1이죠. M1도 1이 됩니다. 1이니까 M2도 1입니다. 그래서 요 놈만 제로고 나머지는 1이 되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음 또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스캔하러 가서 보니까 M1은 또 제로였습니다. 제로였으니까 이건 뭐가 되든 제로죠. 그래서 얘는 계속 제로입니다. P1은 계속 누르고 있을 거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제로였다가 1이었으니까 M0도 1이고 M0도 1이고 M1이 제로죠. 잘못 썼네. 그래서 결론을 보면 M0가 1이고 M2가 M1은 한번 제로였던 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니까 다른 건 다 살아있고 이 M1이 영으로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력이 나오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고 앞에 이 줄이 바뀌었을 때는 어떤 거였죠? 줄이 바뀌었을 때는 요 한 펄스가 살았었는데 지금 줄을 바꾸니까 이게 영원히 안 살아나는 이런 회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회로 내용은 똑같지만 이 순서만 바꿈으로 해가지고 회로가 다른 기능을 내는 실제 이게 릴레이로 구성했으면 동일하겠죠. 전기 신호는 동일하게 흘러가니까 동시에 나가니까 전기 신호에서는 릴레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PLC에서는 이 순서에 따라서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LC에서는 항상 스캔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가 릴레이 회로는 따로 안 꾸미니까 자세히 소개하는데 사실은 릴레이도 요 타이밍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릴레이도 보면 이런 접점이 있고 또 여기 B 접점들이 있죠. 그래서 얘가 한번 작동을 딱 한다면 접점이 A 접점은 이놈이 열이 뛰어가서 이리 붙어야 되고 붙은 놈은 금방 바로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릴레이도 온 되는 시간은 수십 밀리세컨가 걸리고 왜냐하면 접점이 여기서 붙으러 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에 떨어지는 거는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온 되는 시간과 오프 되는 시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실제 릴레이에서는 문제가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소자 되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릴레이에서는 릴레이 코일에
다이오드를 하나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전류, 이 여자 소자 되는 그 시간, 타이밍을 갖다 조절하기 위해서 그 릴레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PLC에서도 이런 순수에 따라서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면, 서로 조금 깊이 있게 봐야 회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PLC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수를 바꿨다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는 많이는 없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 순수에 따라서 동작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스캔에 대한 거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복잡한 기능을 내는 프로그램 짤 때 그때는 가끔 이런 순수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다음에 요 처음에 연산을 하고 나온 결과를 저장하고 그 저장 결과를 또 읽어오고 요렇게 순차적으로 스캔해 나가는 요 스캔에 대한 개념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캔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시겠죠? 스캔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자꾸 해봐야, 자꾸 해야 조금, 눈에 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스캔이 중요하다는 소개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 PLC는 스캔을 주의해야 된다. 좀 잘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실제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이 GXWorks2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블랙보드에 이 프로그램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다운받아서 자기 PC에 한번 셋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GXWorks2를 가지고 실제 실습은 대면 수업이 시작될 때 그때 학교에 와서 실습을 해보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하는 방법들은 이 웍스2를 가지고 프로그램하는 방법은 먼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요 GXWorks2에 대한 거는 인스톨 하는 거는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서 실행만 시키면 시작 메뉴나 또는 바탕에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레드 표시죠. 이 아이콘이 생기니까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콘을 쓰거나 바로 가기에서 실행을 해도 마찬가지 가능합니다. 실제 실행을 시켜보면 이 바로 가기를 좀 빼놔서 그 아이콘을 가지고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멜식 소프트웨어에서 GXWorks2를 해서 이 프로그램 가지고 레더 프로그램 다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작성된 프로그램을 PLC로 또 다운로딩을 해서 통신으로 다운로딩을 해서 PLC를 구동시키면 원하는 동작을 갖다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기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을 하면 할 때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뉴해서 뉴 프로젝트를 새 거를 하나 만들면 이 프로젝트 뜰 때 이 시리즈나 PLC 모델을 먼저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PLC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제가 찾아서 하드웨어를 할 수가 있고 없을 때는 임의로 우리가 이렇게 모델이나 CPU 모델이나 이런 것들 다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거는 실습장에 있는 거는 Q CPU 모델로 Q 모델로 해서 Q03UDE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그 학교에서 실습장에 보면 이게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지금 동영상으로 앞으로 한 2, 3주 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모델을 찾아서 Q03UDE라는 요 모델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 타입은 심플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 사용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명령어를 어드레스를 사용을 할 때 PLC 자체에서 약속한 그런 어드레스가 있고, 또 그 라벨을 내가 임의로 글로벌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임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사용하는 거니까 지금은 체크박스를 떼두고, 랭귀지는 이 레드 방식으로 한다. 펑션 블록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일단 레드만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PLC가 들어가지는데, 이게 요 프로그램 사용하는 건 자세한 거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